그 다음 거는, 이거를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끼리. 근데, 다루고는 넘어가야겠다. 워낙에 어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인데. 네,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N번방 일련의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호스트 셋 모두 남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 모두 찾아서 다 잡아 족쳐야 되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갓갓이라는 애가 검거가 됐대는데, 검거가 돼서, 어제 검거돼서 오늘 신상 공개가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최대한 빨리 다 잡아 족쳐야 된다라는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다룰 내용은 이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N번방 사태가 터지니까 국회에서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 또 이번 국회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크게 한 방 하고 끝내자라는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번방 반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오늘.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조의 9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 22조의 5는 방통위원회가 조치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 여기서 좀 정정할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니고 과방위 통과했고요. 네, 과방위 통과했고 제가 본회의라고는 안 했지 않았어요? 통과시켰다고 그냥 통과시켰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마치 본회의 통과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도 이미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1일이었거든요. 네?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어요? 아마 그랬던 걸로 알아요, 최근에. 이게 법하시는 분들이 기술은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다가 퇴야겠네요. 하여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데, 그럼 이 책임자는 업무량이 엄청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작년에 페이스북, 저희가 한 번 다뤘을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컨텐츠를, 컨텐츠 모더레이터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검열이라고 하죠, 보통. 검수자? 콘텐츠 검수자라는, 콘텐츠 검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로 한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폭로성 기사가 더벌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이거를 페이스북은 외주를 줬어요. 페이스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졌던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준의 분명히 불법 촬영물을 잡아내서 걸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 수준의 지금 컨텐츠 검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담당자 하나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스케일급으로. 이게 물론 네이버나 이런 데는, 카카오나 이런 데는 솔직히 페이스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해라. 컨텐츠 이거를 관리를 해라,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책임을 이제 이런 인터넷 기업들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국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관점에서 봤을 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 얘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진짜로 한 명으로는 힘들지만 진짜로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여러 명 고사고 진짜로 하청업체 하나를 데려다가 때리려면 때릴 수는 있어요.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자원하고.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암호화가 안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거든요. 만약에 암호화가 돼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전혀 모르죠. 뭐 봐요, 그러면? 내용물 못 보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앉아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남의 집에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 CCTV, 모두 CCTV가 없는데 이 집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찰 보러 아파트 관리인이 알아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러면 모든 아파트 안에다 이제 각각의 집 안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비원들이 다 그 CCTV를 감시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범죄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식을 한 경우 이걸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든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이나 메시지를 올리는 시점에 이런 플랫폼에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검열을 하는 거죠. 검수를 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불법이면 이걸 차단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우편으로 뭐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뭐 물건 같은 거. 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열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보내는 시점부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관이 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운영사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나 파일을 보낸 시점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벌금. 가능치도 않고 이거는 그 헌법에 보장된 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제 뭐 위헌이라고 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법사위에서 걸러야 되거든요. 그게 법사위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 못 걸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지금 이번 국회 임기가 이번 달까지예요. 이제 6월 달부터는 새 국회 21회? 21회죠. 제가 알기론. 21대? 예. 21대 국회가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20대 국회가 우리 나가기 전에 건수 끝까지 올리고 가야 된다. 라는 이유로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졸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졸속이죠, 이건. 예. 이게 7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뭐 11일 예정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이제 이번 달 안에 이 법을 완전히 통과시켜버리면 그건 졸속이죠, 진짜. 이거 외에도 다른 법들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물론 이제 신속성을 요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 제대로 적용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들은 이게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요. 텔레그램 그리고 정작 이번에 그 정말 난리가 났던 텔레그램도 해당이 없고요. 그렇죠. 네. 법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텔레그램은 애초에 구조가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단 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두 기기 외에는 그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텔레그램 방 해독을 못해서 우리 경찰이 아주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래 텔레그램 개발사가 뭐 하냐 이런 분들 계세요. 걔들도 방법이 없어요. 걔들도 키가 없거든요. 맞아. 애초에 그러라고 종단 간 암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막 의심하고 뭐 텔레그램 진짜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그램이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의구심은 사라질 것 같은데, 텔레그램이 등장한 이유는 이제 러시아에서 정부의 감시가 워낙에 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으니까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안전한 통신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건 정부가 텔레그램 서버를 털어도 모르니까요. 못 보니까요. 그러라고 만든 앱이에요. 물론 이렇게 악용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단은 잘못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이러한 논점은 사실 아이메시지 때도 한 번 있었고, 아이폰 샌버나디노 사건 이후에 아이폰 언락하는 과정에서 애플이랑 FBI랑 한판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다 아이메시지 참고로 종단 간 암호화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애플이든 경찰이든 못 뜯어봐요. 그냥 그 로컬 기기에 저장돼 있는 메시지만 뽑아올 수 있죠. 암호를 뚫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트래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트래킹이 안 돼요.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관련 법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네요. 어제. 예, 그거는 통과를 네. 했어요. 예. 예. 뭐 그거야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네, 그거는 없으니까. 네, 이거는 예. 네. 이게 지금 N번방 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법이 지금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 지금 한 11 법항이 한 11개 정도 된대요. 이거랑 묶여 있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의제 강간 연령 상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좀 되는? 네, 의심이 좀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뭐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일보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발견해서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마치 택배 기사에게 배달할 물건 중에 폭탄이 미리 있는지 파악해서 폐기 처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아까 제가 비유한 그 CCTV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낮기는 하네요.